위니 교수의 그 신간 초거대 위협이라는 책을 제가 목차를 좀 봤는데요. 아직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근데 이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식 공급 분야에서의 문제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는 거죠. 오일 쇼크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자본주의에서 불황 속에서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은 위니 교수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은 달러 남발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경제는 무조건 돈을 갖다가 쓰고 돌리면 거기서 다시 돌아가면서 GDP 성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보다 더 높은 실질 성장률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제 낙관주의자들에게 지금 생각이 틀렸다. 빚은 빚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빚의 팬데믹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민간이나 정부의 공공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금융위기 때나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제대로 가는 정책이 되느냐? 완전히 돈 나눠서 뿌려준 거 말고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친 기업들 다 수습해주고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결국 빚으로 들이막는, 그래서 그 모든 위기를 꺼버리려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다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구적인 문제라는 거죠. 한국도 지금 인구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처음으로 0.8이 무너진 0.78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극복이 될 것 같아요. 수백 조를 들여도 방향을 놓치면 극복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다자녀 가구가 작년 월 평균 557만 원을 썼는데 이자 학원비가 부담이 급증했는데 월 교육비가 지금 2명 이상의 자녀일 경우에 65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무려 15%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무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3만 3천 원인데 외벌이는 아이가 하나면 본전, 둘이면 적자인데, 자, 그래서 지금 애들 이 사교육이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랐고 학원비가 무섭게 올랐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4천억에 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구 구조 속에서 지금 수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극복을 못하니까 이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금리로 10년 이상 왔어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저금리로 2017년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금리를 가지고 그야말로 호황인가 불황인가를 가져왔어요. 금리를 낮추면 그 금리 돈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코인을 사면 호황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가지고 금리만 조절해서 경제를 운용한다라는 사고 자체가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저리 가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뒤섞여서 오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거대하게 오고 있다. 그래서 금융, 무역, 지정학, 첨단 기술, 환경의 위기가 한꺼번에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세계화의 종말, 그래서 탈세계화 자유무역이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누가 하나 얻으면 하나 잃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I와 사라진 일자리, 그래서 이 일자리가 소멸되는 시대, 기술적 실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즉 기술이 발달해서 실업을 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의 위기도 시작되고 초지능이 지배하는 미래와 노동의 종말이 시작됐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갈등과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면서 21세기의 신냉전에 대해서 미국이 오판을 했고 중국의 야심조차도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중국에 손을 보려고 하겠지만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지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에 곳곳에 이 권력의 파편화가 생기면서
무력 충돌이 될 거고 지구가 기후가 점점 악화되면서 이런 살아가는 비용이 더 커질 거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초거대 위협, 초거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게 루비니 교수의 시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 화폐 남발, 부채에 의한 이런 경제 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세계화와 AI 부분, 그리고 환경 기후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같고, 또 미국이 세계를 끌어가는 헤게모니에서의 실패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심파 시점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류비니 교수와 저하고는 이렇게 서로 간에 볼 일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 연락할 일도 없고 이메일을 받을 일도 없지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시차를 두고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라고 봐야 되느냐? 저 사람도 나름 자기의 세계고 저도 제 세계인데 다른 유니버스예요. 그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세상에 지금 거대한 경제적 붕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의 시간, 타이밍 등을 갖다가 보면서 루비니 교수가 저렇게 책을 내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루비니 교수 거를 듣거나 뺏기거나 할 그런 게 있었느냐? 제 책 스포 15조에서 언급한 내용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지금 경제 붕괴에 대한 시각은 거의 일치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다른 나라에, 다른 우주에 살고 있어도 그 통찰력에 있어서는 비슷한 시각이 서로 공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에 대한 이 항목 지정까지도 똑같이 해서 세계 경제가 초거대 위협에 지금 직면하고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 또 다른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거대한 새로운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대공황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 지금 왜 그런가를 지금 류비니 교수하고 저하고 말한 부분이 거의 일치해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류비니 교수 말 중에 제가 언급을 안 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